머리가 너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이 가시지 않는 것,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것, 손발은 늘 차갑고 다리가 무겁고 붓기까지 이렇게 심해지는 것, 밤에 잠을 자도 숙면이 되지 않아서 일어나면 늘 피곤한 것, 이건 단순히 어떤 치료에 잘못된 거, 뭐 나이 탓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과로 때문에 내 안의 의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로가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그 의사들은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치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사들에게 쉬지 않고 계속 일만 시켜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치고 힘을 잃고 하나둘씩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바로 과로가 내 안의 의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은 과로가 어떻게 우리 몸속 의사들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항상 거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오시면 활력이 넘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원장님, 몸이 늘 이렇게 무겁고 피곤합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항암 치료 후에는 더 막 이렇게 심해져서 정말 내 안의 의사들이 다 잠들어 버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너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이 가시지 않는 것,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것, 손발은 늘 차갑고 다리가 무겁고 붓기까지 이렇게 심해지는 것, 밤에 잠을 자도 숙면이 되지 않아서 일어나면 늘 피곤한 것, 이건 단순히 어떤 치료에 잘못된 거, 뭐 나이 탓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과로 때문에 내 안의 의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과로는 단순히 많이 일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몸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고갈입니다. 세포가 회복하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더 많아서 면역세포와 회복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과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계속 올라가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셋째는 해독과 재생이 멈추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과로가 계속되면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즉 피 속에 독소가 쌓이고 손상된 세포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을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거죠. 세계 공중보건권위지인 랜시트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 2015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33% 정도 높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체적인 과로도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로가 심장과 혈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도 역시 이 장기간 과로와 이 수면 부족 같은 것이 결국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높인다라고 하는 공통된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암세포 이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의 토양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즉 과로가 단순한 피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 혈관, 심장까지 전신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과로는 열심히 산 대가가 아니라 내 안의 의사들을 모두 경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직장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야근에 막 시달리고 주말에도 막 집에 가면 가족을 위해서 또 막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좀 더 버티자. 아직은 내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몸을 혹사하던 그분은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친 뒤에도 이 피곤했던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자주 깨서 막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도 개운함보다는 피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손발은 항상 차갑고 몸은 잘 붓고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는 이런 상태가 계속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늘 긴장 상태였고 한순간도 이 힘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던 분이었는데요. 저는 이분 가족에게 이렇게 좀 권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치료가 아니라 쉼의 기술이다. 쉼의 기술이 필요하다. 쉬어야 되는데 그냥 몸만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간단한 2가지를 함께 저하고 실천을 한번 해보자라고 가르쳐 드렸는데요. 매일 10분 손끝, 발끝, 모세혈관 자극하는 이 마사지법 가족들 같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거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둘째, 얕고 그 짧았던 호흡을 좀 깊게 바꾸는 연습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그것이 바로 생각을 내려놓는 멈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이것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배에다 대고 들이쉬고 5초, 내쉬고 하면서 이 리듬에 맞춰갖고서 한 10분 정도 하게 되면은 뇌가 편안하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권해드렸는데 몇 주가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붓기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에 잠이 잘 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환자분이 깨달은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몸은 혹사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분의 몸과 삶을 다시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로는 훈장이 아닙니다. 과로는 내 안의 의사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고 손발이 차갑고 잘 붓는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과로로 인해 내 안의 의사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쉼의 기술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퇴근 후에는 호흡으로 좀 한 10분 정도만 몸과 마음을 한번 풀어내 보세요. 그리고 또 숙면을 위한 어떤 생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가족과 함께 손끝, 발끝, 모세혈관 지압법으로 이 혈액순환을 한번 깨워보시라는 것이, 이게 쉼의 그 긴장된 삶 속에서 이완이라는 쉼을 만들어주는 리듬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 안의 의사들을 다시 일으키고 몸의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몸속 의사들이 다시 깨어나서 활기차게 일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병을 키운 환자의 사례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건강 챙기지 뭐, 조금만 좀 버티자, 이 일만 끝나면 쉬면 되지, 건강 챙기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나중에 오기 전에 병이 먼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바쁘다는 이유가 어떻게 병을 만들고 키우는지 함께 나눠볼 건데요. 그분은 50대 초반의 남성 중견기업의 임원이었는데요. 늘 회의와 출장, 야근으로 하루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아침은 막 대충 빵과 막 커피 같은 거 이런 걸로 때우고, 점심은 뭐 인스턴트 도시락 아니면 뭐 외식, 또 저녁은 막 또 술자리와 야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운동할 시간은 뭐 당연히 없었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막 바빠서 건강은 나중에 챙긴다고 늘 말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늘 차가워지고 쉽게 막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되지 않고 다리는 막 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깊이 잠도 이루지 못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 같은 것이 이렇게 잘 드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암 진단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막 이어지자 손발끝 모세혈관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막 찌릿찌릿한 말초신경염, 손끝 발끝이 막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치료보다 돌봄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고 버텨오셨어요.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병이 찾아온 것은 실패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고, 동시에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고 하는 하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회복의 습관을 만드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분의 가족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손 발끝 보살관을 매일 10분 정도씩은 자극해 주자. 그래서 차갑게 그 식어 있었던 그 혈류를 다시 깨우도록 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최소한의 원칙은 좀 지키고 살자. 가짜 음식 좀 줄이는 거. 하루 한 끼는 꼭 진짜 음식으로 밥상을 한번 차려서 그걸 먹도록 하자. 늦은 밤 야식은 술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에 좋다는 야식까지도 과감히 끊자. 이게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가족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력이 돌아올 수밖에 없죠. 붓기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밤에는 깊이 잠을 자는 이런 습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암 치료 과정에서 그 힘들었던 부작용들이 크게 완화됐어요. 이 환자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 남습니다. 원장님, 병이 제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제발 멈추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병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신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몸을 돌보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 몸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나중에 챙기자.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도 내 안의 의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갑니다. 병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작은 선택을 시작하면 몸은 바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의 손길로 모세관을 깨우고 하루 한 끼 진짜 음식으로 밥상을 좀 채우시고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호흡을 좀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보여서 이 지쳐있던 내 안의 의사들을 다시 일터로 불러내고 몸의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안의 의사들이 바쁘다는 이유를 넘어서 삶의 리듬을 되찾고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